중고등학교 학습자료 사이트 나무아카데미입니다. 나무아카데미에서는 내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성출판사 중학교 3학년 2학기 1-1단원 적용마당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떨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갈래가 수필인데 이 수필 중에서 이 작품은 구어체를 사용했다는 거 체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 소설은 아닌데 수필인데 액자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외부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생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슬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질문 바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이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떨었을까? 이걸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도 읽기 방법의 하나입니다. 시작이 아들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편지 형식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아들은 외부 이야기 속 나, 이 나는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아들은 나의 아들입니다. 이제야 너에게 하는 얘기지만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 참 싫었단다. 이런 게 구어체입니다. 구어체 좀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만 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구나. 사람들은 아빠가 지금은 소설을 쓰는 사람,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 소설가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게 글쓴이의 아버지가 소설가이다가 옳지 않은 선제로 출처된 적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소설가입니다. 아빠가 소설가니까 어릴 때 참 착실하게 공부를 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가끔씩 학교를 빼먹었단다. 집에서 학교까지 5리쯤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학교 가다 말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온 날도 있었단다. 5리면은 대충 한 2km 정도 됩니다. 심리가 4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었단다. 사춘기가 참 세게 왔나 봅니다. 내가 학교를 빼먹어도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단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속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서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단다. 아예 학교를 안 갔네요. 어떤 날은 혼자서 그러고 어떤 날은 같은 마을에 친구를 깨워서 같이 그러기도 하고 나쁜 친구였네.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단다.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상당히 많이 쓰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무서운 선생님인데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했었죠, 학생들이. 하는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댔단다. 왜 그랬을까? 여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우선 학교가 너무 멀었다. 요거는 인정입니다. 아빠가 태어난 대관령 아랫마을에서 강릉시내 중학교 때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20리길을 걸어 다녀야 했어요. 20리면은 8km입니다. 어마무시한 거리죠. 큰 산 아래에 오지 마을이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 어렸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찾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 것도 인정하지만 솔직히
핑계였어. 왜? 중학생들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진짜로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자, 5월 어느 날이었다. 이제부터 이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떨었을까? 라는 제목의 이유가 나와요. 그날도 나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왜 안 가냐? 라고 했는데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 어머니 속 뒤집어지겠죠, 정말. 예. 어린 아들이 그러니 어머니로서도 한숨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도 얼른 교복 갈아입어라. 안 간다니까. 그 시절 나는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만히 봐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동네 아이들 모두가 그랬다. 아버지한테는 존댓말을 썼는데 어머니한테는 반말로. 그 이유가 옛날 아버지들은 좀 많이 엄했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친근하고 편한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반대인 경우도 많지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제가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읽기에 해당을 하는지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잘하다가 이 다음에 농사 지을 거라고 참 인생 살기 편한 줄 아나 보네. 아유, 애미가 친장로 때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교복 갈아입어.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을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그래도 좋은 말로 하시네요. 아이고, 참, 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전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까지 넣어 책가방을 챙겼다. 뭐 옛날엔 급식은 없었고 주로 도시락을 싸고 다녔으니까. 가방 들고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짝대기 서 있었는데 나는 엄마가 그걸로 날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 쉽게 했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가자. 근데 짝대기 왜 들고 있는데? 때릴까봐 겁나? 겁나긴 때리면 도망가면 되지. 얜 좀 진짜 맞아야 되겠다. 그래, 넌 애미가 무섭지도 않지? 그러니까 애미 앞에 학교 가지 않겠다는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엄마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봐봐. 학교가 머니까 그렇지 가도 재미없고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이유죠. 근데 공부를 누가 재미로 하나? 세종대왕급 아니면 공부 재미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해야 할 때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건 왜 들고 있는데? 너 데려다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걱정 말고 가방 이리 줘라. 가방도 엄마가 들어줘. 하루 7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얼마 공부하지도 않는구만.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한 15시간씩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7시간밖에 공부 안 하면서 그것도 안 하겠다고 철없이 으이그 이러고 있습니다. 도시락까지 넣어서 가방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그것도 어머니가 가방 달라고 해서 바로 쏙 주는 것 봐. 진짜 철없죠. 어머니 한 손엔 가방은 한 손엔 작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말없이 따라갔어. 그러다가 신장로에 이르러 가방을 내주었다. 신장로는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쓸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어린 나의 추측인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준 이유도 따로 있어. 뒤따라와라. 거기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좁은 산길 옆에 풀잎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작대기, 두 발하고 작대기로 이슬을 떨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몸빼자락이, 그 몸빼바지라고 있거든. 옛날 엄마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 근데 이게 이슬에 흥건히 젖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발로 이슬 떨고 시계짝대기로 이슬 떨고,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내 교복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렸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걸 떨어주느냐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이 어머니가 이슬을 떠는 행위, 어떤 거? 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장로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이걸 신어라. 이게 어떤 거? 새 양말과 새 신발까지 엄마가 준비를 해놨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대단하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일 떨어주마. 이 길로 곧장 가.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그런데 나는 이때 눈물이 날 것 같아. 뭐 생각 없는 애들은 짜증나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떨어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끔씩은 이슬을 떨어줬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이슬을 떨어놓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어머니도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 그런데 왜? 어머니의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 변화를 위해.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슬을 떨어졌을 때부터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머니가 이슬을 떨어지신 길을 걸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는 어떤 거? 소설가. 돌아보면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내가 지나온 길 고비고비마다 이슬떨이를 해주셨다. 이건 실제로 이슬떨이를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시련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누구? 내 아들이 아니라 여기선 글쓴입니다. 아들은 어른이 된 뒤에야 이슬더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떨어진 이슬만 모아도 내가 옮길 뒤에 작은 강 하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이게 이슬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글쓴이의 아들. 두 개 구분하는 거 시험 나올 수 있겠죠? 나는 그 강을 이제 이슬강이라고 이름 지으려 한다. 근데 이 세상에 없다.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강이란다. 그때 아빠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시는 할머니 연세가 올해 74이다. 이제 글쓴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 어쩌면 할머니는 그때 그 일을 잊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빠한테는 가장 아름답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길. 왜? 너무나 철이 없었어. 내가 너무나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학습활동 내용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상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1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만은 있는 대로 나열한 것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편지글이다 라고 했는데 편지글 맞아. 그런데 편지글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필이긴 하지만 편지글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가는 아니고. 그 다음 액자식 구성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글의 특성상 글쓴이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아니죠. 이거는 뭐 주장하는 글 이런 걸 읽을 때 쓰는 글입니다. 그냥 공감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도 구어체를 사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 성장 과정이 드러나며 과거 현재 순서로 이야기가 전제.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